이건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. 사진이라 그래야 되나, 동영상이라 그래야 되나. 하여튼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10초가 좀 넘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사진은 딱 정지되어 있어야만 하나요? 아니면 몇십 초를 갈 수도 있나요? 아니면 1시간, 24시간, 몇 날 며칠을 갈 수도 있나요? 그 시간에 대한 경계는 사진에 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들이 길게 찍고 싶으시면 동영상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. 또 순간을 찍고 싶으시면 원래 우리의 사진 기분대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. 사진의 시간적인 길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사진 찍는 사람입니다. 너무 심각하면 힘들잖아요. 즐겁게 찍고 책 보고 음악 듣고 상상하고 또 자연스럽게 내 몸속에 들어있는 기억들 또 잠재의식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과 데자뷰를 이루고 그걸 일일이 다 인식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. 일단 즐겁게 재미있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즐겁게 하냐고요? 카메라 만지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라우 필름 현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JPG로 찍으면 그것도 또 약간 수정하려면 포토샵도 좀 알아야 되고. 여러분 악기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기타 6개월 배워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사진은 여러분들이 한두 달만 바짝 하시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톤을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찾으실 수 있어요. 물론 나만의 사진을 찾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악기보다 얼마나 빠른데요, 사진이.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즐겁게 이 과정을 빨리 끝내실 수 있어요. 만약 저희가 칠순 어르신들에게 똑딱이 카메라를 드리고 어르신들 제일 소중한 순간을 한번 찍어 보세요. 아니면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물건 아니면 친구들 뭐 그 연세가 드시면 또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요.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찍어 보세요.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리가 이런 사진적인 작동을 배우지 않고 똑딱이 카메라로 그 감정들을 끌어냈다고 생각했을 때, 그리고 그분들은 전혀 사진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처음에는 약간 인위적으로 사진을 만들려고 하겠죠.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70이라는 나이가, 그 세월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사진에 묻어 나오고, 그거는 심지어 저도 금방 읽어내기 어려운 뭐라 그럴까, 중량감 같은 거, 무거운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해온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의 중량감 또 경험의 중량감이라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.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, 지금까지는 사진의 기술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사진으로 나를 어떻게 비추어 볼까, 아니면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, 무엇이 진짜일까, 좋은 사진은 뭘까,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왔잖아요.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모든 경험들과 하나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이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진 수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사람에 대해서나 뭐 또 물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나 자연에 대해서나. 이 소중한 것들이 이 사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. 조금만 사진에 다가가시고 글자를 쓰는 거를 연습하시듯이 카메라를 작동시키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월, 그 경험들이 사진에 낱낱이 묻어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진적인 작동도 배웠고 뭐 사진집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이론적으로 흔들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사진예술개론 같은 책도 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사진이라는 것도 음악도 미술도 마찬가지로 얘가
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나, 그걸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빨리 이 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버먼트 뉴올이라는 작가가 쓴 사진의 역사라는 책이에요. 굉장히 읽으려면 지루하고, 저도 솔직히 이거 끝까지 다 안 읽었거든요.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그거 그냥 듣고 나중에 읽었어요. 나중에. 그러니까 어렸을 때, 이제 대학생 때는 별로 이런 거에 소중함을 모르잖아요. 젊은 애들이야 막 좌충우돌 찌그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,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만약에 이 책을 보시다가 지루하시다면 그냥 그림들만 넘겨보시고 캡션만 읽고 그냥 두꺼운 연대기 하나를 이렇게 슥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만 읽으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진집들 소개해 드릴게요. 한 사람의 작품집을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타 삼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 한 권에 모여 있는 책을 구입하시면,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. 이런 종류의 책들이. 그러면은 이 책 한 권으로 지금 가장 멋진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가 여러 사람의 작업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. 부담스러우시면은 열화당 사진 문고를 여러 권 사서 계속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다가 어느 한 작가가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작품집 한번 마음 먹고 한 권 구입하는 거죠, 뭐. 그리고 또 보는 겁니다. 좋은 인쇄질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는 거죠. 그렇게 사진들을 하나둘 익혀나가다 보면, 아, 나는 뭐에 끌리는구나. 나는 이런 게 재밌다. 그런 게 생겨요.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할 바 없는 거죠. 내가 좋으니까. 꽃이 좋은 분들은 꽃을 찍으세요. 꽃을 찍는데 다른 작가들이 찍어놓은 꽃들, 아니면은 그 일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막 생동감 있는 꽃, 앵글,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감정이 이 꽃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, 이 꽃은 섹시하냐, 아니면 슬픈 듯하냐, 수줍은 듯하냐, 아니면 이 꽃은 나한테 벅찬 감정을 주느냐,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. 그렇게 꽃을 표현하면 되죠. 그리고 그 꽃들이 보여주는 표정, 요만큼 피었을 때, 이만큼 피었을 때, 완전히 만개했을 때, 그것도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기다리고 또 그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담아가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버려진 꽃잎들을 주워서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한 화판에 꾸며서 그걸로 큰 도화지에 기가 막힌 또 그 작품을 만들어내거나, 뭐 아니면 커다란 이파리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이 잊지 못할 장소에 붙여놓거나, 그래서 내 마음속에 추억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. 여러분들 옛날에 왜 책갈피 같은데 은행나무 잎이나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자분들은 많이, 남자들도 하지만 이렇게 꽂아놓고선들 기억하곤 하잖아요. 기억하면 또 사진 아니겠습니까? 추억하면 또 사진 아니겠습니까? 그 치명적인 유혹을, 그 중독을 한번 느껴보세요.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나서 제일 즐거울 때는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보여줄 때잖아요.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게 반응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. 요즘 SNS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NS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사진으로 소통할 수 있고,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지, 아, 내 사진이 이런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이러한 감정으로 이렇게 도착하는구나,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겁죠. 그리고 일정량의 사진이 모이면 친구들하고 단체전을 할 수도 있고, 꼭 대단한 전시관이 아니어도 카페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, 뭐 그건 얼마든지 사진만 준비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?
처음에 카메라 만지시면 답답하죠. 뭐 처음 볼 때는 막 복잡해 보이고 이런 거 다 만져야 되나?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 빨간색 A에다 놓으시고요. 조리개도 빨간색 A에다 놓으시면 프로그램 모드로 카메라가 알아서 노출 다 맞춰줍니다. 일단 노출 다 자동으로 맞춘 상태에서 호기심이 가는 것들을 찍어 보세요. 구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 사진의 구도는 그림의 구도랑 똑같이 설명할 수 없거든요. 그런 식으로 찍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? 답답하잖아요. 내 마음대로 파일을 조절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자연스럽게 라이트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톤을 조절하시게 되고,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뭔가 이렇게 나만의 시리즈가 있어야 되겠는데, 그렇게 해서 또 시리즈를 만드는 약간은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게 되고, 그러다가 한 작품 한 작품 한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만들어냈구나. 왜 그 문학소녀들이 왜 이렇게 작품 하나씩 써가고, 왜 그런 거 쓰는 분들 많잖아요. 일기가 수필이 되고 또 어디 다녀온 여행기가 하나의 책이 되고,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진들을 조금은 계획을 세워서, 나는 뭐 섬을 한번 찍어보겠다, 나는 한강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다, 아니면 나는 가족들을 한번 집요하게 죽기 살기로 찍어보겠다, 아니면 내 친구들을 찍겠다, 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의 맑은 모습을 보여주겠다. 무엇이든 상관없죠. 꽃을 통해서든 동물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요. 그 긴 이야기가 소중하게 담겨져서 꼭 관람자들 손에 도착해서 함께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날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12강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후지필름 엑스포토그래퍼 김욱입니다.